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부동산TV. 오늘은 이곳도 늦은 리뷰가 됐습니다. 네.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인데 이 지역은 인천이죠. 인천에서 요즘 굉장히 좀 시선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송도도 그렇지만은 이 주변에 신축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송도 국제도시만큼이나 좀 주목을 받는 곳이 현재 이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늦었지만 간략하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것도 당첨자 발표가 났을 거예요. 영상이 업로드 될 쯤이면 당첨자 발표까지 끝날 곳인데 간단하게 보면은 뭐 옥년동 104번지고 2549세대 굉장히 커요, 단지가. 근데 1블록부터 3블록까지 있고 3블록은 이미 앞서서 2024년 하반기에 분양을 해서 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분양 진행한 곳이 1, 2블록이죠. 물론 블록 간의 거리가 살짝 있어서 이렇게 응집된 2549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3블록에 걸친 큰 단지라는 점. 59부터 이제 100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 2블록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입주 예정은 3블록 포함해서 12월 2027년, 그 다음에 2028년 1월까지 걸쳐서. 주차 대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1.25대. 물론 뭐 예전 같으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 기준으로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차 대수, 제가 항상 분양단지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게 주차 대수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돈이라서 그래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하 한 층을 뚫으려면은 지상 3층을 짓는 돈이라고 하거든요. 공사비하고 굉장히 밀접한 게 주차 대수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주차 대수가 줄어드는 게 필연적인 상황인데, 그만큼 이 분양단지가 이 단지에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얼마나 미래의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냐에 대한 어떤 척도 중 하나로 저는 주차 대수를 보거든요. 2.25대 어떤 제 마음속에 딱 마지노선에 걸쳐 있는 정도네요. 진행하겠습니다. 분양가가 나온 곳이기 때문에 분양가부터 보겠습니다. 84제곱미터. 자, 최고가입니다. 최고가예요. 자, 7억 1천. 그리고 2블럭은 84제곱미터 7억 2천, 네, 7억 2,500. 최고가네요. 국평 기준 7억이 넘는 가격. 여기 당연히 뭐 옵션 들어가고 뭐 하면 더 붙겠죠. 그러면 송도 국제도시도 아니고 송도역, 거기가 어딘데 가격이 이래? 우와, 뭐야? 이러실 수도 있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하시는 얘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살펴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곳이 어디냐? 여기가 송도역입니다. 자, 송도역은 수인 분당선이에요. 그래서 수인 분당선은 저기 말 그대로 분당까지 가는 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인천 지하철 요거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쓸모가 있는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오늘 리뷰에서는 이 단지에 대한 설명은 적게 드리고 이 지하철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수인 분당선이 송도역에 있고 이 송도역을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월판선 예정, 그다음 인천발 KTX가 예정되어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송도 역세권 개발지구라고 그래서 뭐 많은 스토리가 있는 땅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개발지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국은 삼성물산이 뭐 공사비를 뭐 못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결국 사들이고 뭐 해서 시행까지 맡은 곳이 바로 이 땅이고, 그래서 이 땅은 삼성물산이 시행도 하고 건물도 짓고 분양까지 하는 완전한 삼성의 사업지입니다. 당연히 삼성이 신경을 많이 쓰겠죠. 뭐 보니까는 막 연예인까지 섭외해가지고 막 홍보 영상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더 지켜볼 것이 이 근처에 있는 용영 하객지구예요. 여기도 택지개발지구인데, 여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제 흔히 이곳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CTOCL 요 이름과 이제 결부가 되죠. CTOCL이 최근에 6단지까지 분양을 마쳤는데, CTOCL이라고 하는 유명 브랜드 단지 세 곳이 이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단지들을 막 지어 제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요 송도 역세권과 요
용현 하객지구까지 다 더해져서 꽤나 큰 아파트 단지들이 이곳에 집중이 될 상황이고요. 나아가서 이 송도 역세권이 이 용현 하객지구와 같이 합쳐져서 가장 중심이 될 만한 곳이 어딘가라고 하면 송도역이다. 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초역세권 아파트로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레미안 센트리폴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게 바로 이번 분양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국제도시도 있는데 국제도시랑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송도역은 결국엔 역을 통한 주변 지역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경기 남부 지역 간의 접근성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홈플러스도 있고 여기 인하대역 주변에 상권이 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지하철 호재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도역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미 뭐 청약을 하셨거나 뭐 이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짚어드리려고 늦었지만 영상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송도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던 이제 인천의 어떤 이제 바닷가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청라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국제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여기는 그냥 약간 그냥 내륙지방 같은데, 그리고 좀 애매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과 관련된, 철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곳을 좀 알아봐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월판선이에요. 월판선. 사실 월판선은 이름 잘못됐어요. 여기 이제 월판선은 이제 월곶역에서 뭐 판교까지라고 해서 이제 월판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월판선의 진정한 정체성은 경강선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강선. 저기 판교에서부터 저기 뭐 경기 광주 찍고 초월역 찍고 저기 넘어가서 어디죠? 뭐 이름이 곤지암 막 이런 데까지 가는 그 경강선 있잖아요. 그거랑 쭉 이어집니다. 경강선은 결국에 이제 강릉까지 가고 뭐 이런 선인데, 지금 이 월판선이라는 게, 자 보세요. 여기 지도를 볼게요. 여기 송도역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판교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요 구간, 요 중간 구간은 신안산선 공용이고, 지금 이 송도에서부터 월곶 구간은 기존에 있는 수인 분당선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송도에서부터 판교까지, 일단 저는 유효를 판교까지 볼게요. 이 이상은 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송도에 오시는 분들은 요 월판선을 좀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판교가 역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굳이 더 인덕원, 그다음 광명, 이 정도 볼게요. 이건데 지금 이 월판선이 예타 통과하고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개발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냐? 뭐 일부 지역은 그렇기도 하지만 완성이 되려면 2028년에서 30년. 이것도 뉴스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지연되는 일들이 많았고, 2028년 얘기 나왔다가 지금은 또 2030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2030년만 완성이 돼도 뭐 여기 송도에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개통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언제 개통이 되는지는 꾸준히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이제 현재까지 얘기되고 있는 급행열차역입니다. 송도에서 시흥시청, 광명, 인덕원, 판교, 하나, 둘, 셋, 넷. 송도에서 타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만 가면 바로 판교가 도착을 하네요. 그래서 급행열차, 이게 급행 기준이거든요. 월판선은 완행과 급행이 있어요. 근데 급행을 탔었을 때 뭐 30분 내외로 판교에 도착한다.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사실 송도에서 판교까지 그 거리를 생각하면 여기 30분 만에 내달릴 수 있다. 굉장하죠. 근데 급행열차 기준이 가격이 한 6,000원대 나온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이 급행과 완행이 있다고 했는데 EMU 25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일종의 KTX, 거의 KTX급인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열차거든요. 이게 급행이고 완행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전동차. 이 완행 전동차 노선이랑 당연히 급행 노선이 다르고 정차역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급행 열차는 편도 6,000원대이기 때문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00원대로 가격도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이 급행과 완행은 좀 성격 좀 많이 다르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노선을 같이 이용할 뿐 좀 다른 노선이라고 느껴질 만큼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송도에서부터 판교까지 하나 더 특징이라면 중요합니다. 완행 열차는 송도를 거치지 않는 걸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어요. 연수역에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행은. 네, 완행은 중간중간에 거치는 역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겁니다. 완행 열차는 여기 연수에서 시작해서 이런 역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행 열차는 송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흥시청, 그다음에 광명, 인덕원, 판교. 그래서 완행과 급행이 있다. 월판선은 요거 꼭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급행은 송도에서 스타트를 하는데 여기 EMU라고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EMU 25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열차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완행 열차는 우리가 송도에서 이용을 할 수 없는 걸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그렇다. 혹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월판선은 완행과 급행이 있고 송도는 급행만 이용할 수 있고 완행을 이용하려면은 수인분당선 통해서 연수까지 간 다음에 이제 완행열차를 타야 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송도에서 판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판교는 정말 기업이 많습니다. IT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정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동탄이라든지 강남권 여기에서도 판교를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신분당선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지하철들이 있는데 30분대 그러면 6,000원대라는 어떤 금액을 감안할 수 있다면 여기 30분대로 갈 수 있다면은 뜬금없이 송도도 판교의 어떤 직주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곶 판교선은 2030년 정도에 늦으면 2030년 정도 개통이 예정돼 있고 급행과 완행이 있고 급행은 송도에서 출발을 하고 가격대가 더 비싸고 완행열차는 일반적인 지하철 요금 가격이라고 들었습니다. 2,000원대. 이제 거리는 멀어지니까. 그리고 완행열차는 정차는 역이 많고 또 연수역에서 시작하고 이런 특징들 꼭 그러니까 월판선을 이런 게 생기면 판교까지 30분 이런 홍보 얘기만 듣고 간단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꼭 판단하시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KTX 인천발 KTX 연결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홍보 많이 하는데 이제 송도에서 쉽게 말하면 이 어천역, 그러니까 이런 초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천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타고 내려가서 이제 부산까지 갈 수 있다. KTX를 송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받아가고 뭐 하는데 글쎄요. 이제 뭐 송도를 알아보시는 많은 타겟층 분들이 KTX에 얼마나 이제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으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상황이 어때? 뭐 개통식이 뒷걸음질 치는 데 있다. 그래도 이거는 월파선보다 시기가 빨라요. 계속 밀렸는데 2010년에서 2025년 상반기, 다시 2026년 말, 막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조금만 이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돈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고는 하지만 인천발 KTX 개통은 2026 말이다라고 시인한 상태였다라는 게 최종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송도역에서 KTX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X를 이용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전국적인 어떤 고속철도망에서 큰 이점을 갖게 되는 건 맞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레미안 센트리폴의 경쟁률이 어땠느냐? 잘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왔네요. 이 정도면은 뭐 모두 뭐 전 타입에서 1순위 마감이 됐고 뭐 이런 8스타 C 같은 거 아무래도 이제 평면에서 뭐 불리함이 있었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뭐 5.36이라고 해도 충분히 괜찮고 요거 59B 같은 것도 5.8인데 그래도 너무 잘 나왔네요. 네. 이미 뭐 3블럭에서 성공을 거뒀고 또 이 뭐랄까요? 이 송도라는 곳 그리고 인천 어떤 서울이나 인접 지역의
대비 신축 아파트의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있고, 특히 지금 이 레미안은 요 근처에 있는 용현 하객지구의 CTUCL보다 단연 비싸지만, 뭐 수억 원대 비싼 건 아닙니다. 약간 더 비싸지만 훨씬 더 이 송도역의 가치를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CTUCL 6단지에 비해서를 그때 청약 경쟁률을 생각해 보면은 레미안 센트리폴은 훨씬 항상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송도역을 얼마나 주의 깊게 봤느냐, 그리고 얼마나 관심 있고 잠재력을 높게 봤느냐, 이 차이에서 이번 분양 단지가 갈렸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레미안이라는 국내 이제 최고 브랜드가 직접 시행하고 직접 짓는 아파트라는 점에서도 끌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잔지라는 점도 있고요. 자, 그래서 빠르게 결론 보겠습니다. 자, 레미안 센트리폴 송도, 이곳은 경기 남부 쾌속 질주의 호재가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기대되는 건 월판선이라고 쓰고 이제 뭐 경강선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이런 개념들. 그리고 이게 급행 기준 판교 30분. 좋아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실제로 개통이 된다면 송도역은 국제도시랑은 또 다른 성격의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아진 수도권 분양가, 지금 막 안양이나 이런 데만 해도 막 10억 넘는 단지들 막 나오고 있죠. 근데 여전히 여기는 이제 6억, 7억 뭐 요런 가격대잖아요. 요 근처가. 그러니까 당연히 새 아파트, 국평, 브랜드. 근데 이 가격? 그런데 앞으로 호재가 이렇게 있어? 레미안이야? 시행도 직접 했대. 대단지야? 관심이 가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인천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는 키워드는 분양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분양가가 싸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뭐든지 가격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를 받는데, 지금 전반적인 전국 부동산 분양가, 수도권 분양가를 봤었을 때는 분명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까지 한 일군 브랜드 파워가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CTOCL도 그 시공사들의 면면은 빠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레미안 브랜드 그리고 시행까지 직접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갖는 기대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양단지는 저는 홍보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만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이미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여기 이제 교통 호재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 월판선은 사실 여기에 있는 강남권이랑도 조금 이어져 있어요. 이제 판교에서부터 이렇게 가면은 또 강남을 가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송도에서 그냥 강남을 간다고만 해도 피곤하잖아요. 되게 피곤한 방식으로 가야 되고 힘듭니다. 지금만 해도.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검단신도시 막 이런 데만 해도 여기죠. 검단신도시 이쯤 되죠. 여기서만 해도 강남 가는 게 너무 힘든데, 송도에서는 이렇게 판교까지 급행을 타고 이렇게 가면 강남을 가면 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판교에서 여기 강남역까지 대략 지하철에서만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30분이면 45분 만에 강남 출퇴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월판선의 가치가 상당히 저는 높게 느껴졌고, 비록 계속 늦어졌지만 완성이 되는 순간에 송도는 예상치 못했던 직주 근접의 인천 지역의 어떤 역세권 단지로서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KTX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수인 분당선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교통적인 측면에서 송도역 그리고 주변에 용현 하객지구에서 시작되는 신축 단지들이 같이 마련해주는 이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기대를 갖게 해요. 그래서 그동안 송도 하면 모두 국제도시를 생각했지만 이 송도역은 뭐랄까요, 이 월판선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특히 이 지하철
이 철도, 월곶 판교선, 특히 이 EMU 250이라고 하는 이 급행 열차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거든요. 거의 KTX에 준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이번 레미안 센트리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해서 이번 분양단지도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았던 단지였는데 이미 많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은 이야기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능한 프리뷰를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정보 전달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